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나입니다. 개인 영상 촬영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드디어 24년이 되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도 이제 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탐 선택입니다. 9개 과목이 있죠. 아마 공부 잘하시는 분들 또는 재수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사탐 선택을 하셔서 공부 중이실 수도 있지만 아직 시작을 재수를 못 하셨거나 아직 수능 공부를 시작을 못 하셨거나 또는 국어, 수학, 영어를 먼저 공부하시느라 아직 사탐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사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아마 이미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들이긴 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그걸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정리가 되도록 최대한 방대하고 빠르게 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선택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9개의 과목이 있죠. 9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좋을 거는 응시자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보냐, 얼마나 많이 선택하냐. 그럴수록 자료도 방대하고요. 그리고 공부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하니까 그러한 에너지나 시너지도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생윤 3문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특히 응시자 수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3월에서 11월까지 가면 갈수록 메이저 상위권에 있는 생윤 3문의 응시자 수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에 비해서 뭐 경제와 같이 선택자가 적은 과목들의 경우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부량에 대한 얘기예요. 과탐, 사탐 비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탐이 전반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건 맞지만 또 그 중에서도 적은 걸 선택한다면 또 생윤사문이에요. 생윤사문이 확실히 공부량이 적고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의 베이스가 적은 친구들이면 그럴수록 사탐에선 공부량이 적은 게 좋겠죠. 왜냐? 국어랑 영어랑 수학에 집중하셔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목표 등급을 내가 원하냐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윤사문 선생님이어서는 아니고요. 한 2, 3등급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생윤사문이 굉장히 좋은 과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1등급을 따고 싶다 하면 생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시긴 하셔야 해요. 워낙에 생윤이 이제 말장난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심화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리스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2등급이 갑자기 공백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따고 싶다면 사문에선 도표, 생윤에서는 킬러, 또는 말장난, 또는 내가 이렇게 사상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2, 3등급 정도 의 등급을 원하신다면 생윤삼은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정시파다 그리고 표점에 조금 욕심이 있다 하면 생윤 같은 과목들은 비추고요. 표점이 나한테 중요하다면 사회문화랑 정법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문화도 생각해보시면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47점이 1등급 컷이에요. 왜냐? 도표가 항상 킬러로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50점이 1등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어서 사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정법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암기를 잘하냐의 문제입니다. 암기를 만약에 잘하시면요. 즉 그냥 있는 사실들이 양은 방대하더라도 그걸 흡수하고 외우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시다면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 조합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과 친구들 중에 이제 사탐으로 넘어올 때 뭔가 딱 떨어진 걸 좋아하고 외우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시험지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리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쌤, 그러면 왜 이과 친구들 역사는 안 해요?
동사세사는 덕후들이 좀 많아요. 역사 덕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 너무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니아층을 뚫기에는 이과 친구들이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지리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할 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의 컨디션도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타임 어택에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시험에서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갈린다, 나의 점수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추하고 싶은 과목들이요.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정법, 그리고 지리 쪽도 조금의 타임 어택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과목보단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 과목, 사문, 경제, 그리고 정법은 조금 유의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이 도표 때문에 있는 거기는 해요. 개념 문제까지 푸는 것만 생각한다면 엄청난 타임어택은 아닌데 그래도 도표 중에 한두 문제는 맞춰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7번째는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부분인데 내가 숫자나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에 좀 강한 편이다 하면 뭐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문화나 아니면 경제 쪽을 추천드립니다. 경제는 물론 선택자 수가 적으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인 개념은 양이 적은 편이고 킬러가 도표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강하고 도표 좀 빨리 풀고 자신 있다면 사문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문과 경제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적성 같은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세트 조합을 선택하세요. 그래도 세트 조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쌍지, 쌍사 또는 쌍윤을 선택하시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해요. 물론 생윤사문은 워낙 클래식하게 많이 하는 조합이니까 걔는 그렇다 쳐도 그렇게 안 하실 거라면 그래도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조합 또는 세계지리랑 한국지리 조합 아니면 쌍윤 조합, 생윤이랑 윤사 조합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겹치는 범위가 생기고 같은 지리, 같은 윤리, 같은 역사면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어서 겹쳐서 세트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하냐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건 재수생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N수생한테는 해당 안 되고요. 현역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시 정시를 같이 가져가는 게 그래도 좋아요. 설령 수시를 버렸다 해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생윤 사문 조합이면 그걸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미예요. 솔직히 흥미예요. 왜냐면 사탐은 노력해서는 다 되거든요. 경제 정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과목들은 내가 재밌는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회탐구 공부 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를 미친 듯이 하다가 잠깐 쉬고 싶어.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자거나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힘들 때 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1년 수험 생활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탐을 조금 쉬는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조금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적성에 대한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밌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거를 가장 저는 추천드려요.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희망 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사탐 과목에 연계성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정치외교학과 또는 학부를 지원하신다면 정법이 당연히 좋고요. 내가 윤리교육과라든지 철학과를 지원하면 쌍윤을 하시는 게 확실히 좋고요. 뭐 지리학과면 당연히 지리, 뭐 역사 쪽이면 당연히 역사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학과 선택과 사탐 선택을 일치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것까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되게 이것저것 많은데
저랑 지금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이거 나야, 이거 나 아니야 이렇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것 같아요. 아, 이 과목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면 되겠다. 나는 뭐 생윤사문 윤사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다. 난 지리나 역사 중에서 하면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시험 문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로 어느 정도 좁혀지셨다면 서점을 가가지고 수특을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24학년도 수능을 한번 뽑아보셔가지고 문제 유형을 해설지랑 같이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문제 유형이랑 스타일, 뭘 공부하는지 이런 걸 대충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는 그림이 잡혔다면 걔네 중에서는 이제 파이널이죠. 결승이죠. 이제 거기 내에서 결정하시는 거는 시험지를 직접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차적인 얘기긴 한데 6월 모평 보고 나서 사탐 바꾸는 친구들 있어요. 되도록이면 비추하기는 해서 지금 1월 달에 조금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길어도 좋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하시는 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6월에 갔을 때 정말 죽어도 이 과목은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바꾸시긴 바꾸셔도 돼요. 근데 추천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꼭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미 선택하신 과목들이 있으셔도 한 번 더 그 과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해부터는 개인 채널과 영상을 좀 열심히 촬영할 예정이니까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